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요 엄청난 미세먼지로 이틀 내내 잿빛 도시가 됐는데요. 밤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 공기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대신에 날씨는 꽤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전국 종부세 대상자 80만 명에 육박한다. 1년 사이 10만 명 정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오늘부터 고지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고지서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미리 확인한 주민들은요, 이 금액 못 믿겠다, 납부할 방법이 막막하다, 갑자기 좀 큰 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답답함의 호소가 꽤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소형 1주택자도 이 금액으로 치면 2.5배 정도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 있고요. 위에 사진도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요, 각각의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 어제 활동 모습이죠. 어떤 장소를 찾아간 모습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 악수를 나눈 모습도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이재명은 별동대 선대위를 꾸린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삼김 선대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동대니까요, 굉장히 소수지만 굉장히 기민하고 신속한 대처라는 무슨 조직을 뜻하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삼김은요, 과거의 삼김이 아니라 이른바 새로운 삼김이라고 할 수 있죠. 주요 중책을 맡았는데 다 공교롭게 삼김씨다, 이런 겁니다. 좀 더 보죠. 이재명 민주당 의총을 통해 쇄신 정권을 받았다. 실무형으로 변신에 박차를 가고 있다. 그동안 선대위가 너무 무겁다, 이런 지적받았죠. 그리고 윤석열, 김종인 원톱의 김병준, 김한길 삼각체제, 바로 이 삼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열 정비를 마쳤다. 곧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박스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요. 역시 K 콘텐츠다. 이 지옥이란 이름의 드라마가 있죠. 열리자마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넷플릭스 공개 하루 만에 1위입니다. 하루 만에 딱. 이거는요, 6일 만에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을 제쳤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K 콘텐츠, 넷플릭스 전 세계 1등부터 10등 가운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3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돼 있어요. 흉기난동 피하고 신변보호 놓치고 못 믿을 경찰이다. 최근에요, 경찰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구호 신호 보냈지만 참사가 잇따랐다. 경찰 나간 사이 피해 가족이 범인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청장은 국민 지키지 못했다. 깊은 사과다. 경찰의 원래 주 업무는 국민을 지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자리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1월 22일 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저녁에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답변에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세다.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몽골 군인.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몽골 군인 하면 굉장히 막강하죠. 그리고 기동력이 대단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의 조직은 몽골 군인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총괄, 상임, 공동. 이게 뭔가요? 뒤에 공통적으로 위원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총괄위원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알쏭달쏭합니다. 과연 역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이 이렇게 꾸려집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런 경찰 왜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일명기사 때 잠시 소개됐죠. 뭔가 지금 경찰이 자꾸 놓치고 있다.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 모습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신문들이 여러 가지 갈래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택 공급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 사실 올해부터 뭐가 발표가 돼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좀 늦었다, 아쉽다 이런 평가입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언급했다. 그리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줘서 가장 아쉽다. 이거는 아마 집값 급등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고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큽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소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비판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이렇게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 많은 언론들 이제 부동산에 관한 진단과 평가에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 평가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다음 기사도 그 내용을 좀 잠깐 담고 있어요. 큰 제목으로는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 굉장히 많은 일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남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작은 제목인데요.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지금은 안정세에 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건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20억이 됐다. 이걸 가지고 집값 하향세 안정세라고 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지적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윤경우 의원님. 현재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 평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과 따로 노는 여실히 대표적인 분야죠.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 싸늘한 비판이 나오고 자화자찬 아니냐, 저런 국민과의 대화 뭐하러 하느냐 이런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정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정세라는 게 정말 폭발적으로 폭등에 가까울 정도로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 안정세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멈췄다는 뜻일까요? 오름폭이 줄었다는 뜻일까요? 그거야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일부 지역, 특히 오름세를 주도했던 강남 지역 일부에서 매수세가 주춤하다 보니 가격이 거의 수평적인 움직임 아닐까. 멈췄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목표를 하향 안정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집값을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단계적인 오름세를 이어가도록 예. 여건을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솔직한 표현이지. 음, 이게 폭등을 한다 이런 거는 아까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있습니다만 예,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미 집을 갖지 못한 분들 그리고 예.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의 경우는 새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뭐 기사에 10억, 20억 됐다고 돼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12억으로 2배가 됐다. 예. 통계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아파트 중위 아파트라는 거는 맨 비싼 아파트 가격에서 맨 싼 가격에 딱 중간에 있는 예, 그렇죠. 그 중위 아파트 가격이 뭐 9억을 넘어섰다 이런 예. 통계도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박탈감을 줬느냐 저는 그걸 딱 한마디로 압축하는 게 벼락거지라는 나는 가만히 묵묵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진입의 기회가 사라졌다. 이게 다음 정권에 뭐 부담을 안 주겠다고 문 대통령은 얘기를 했지만 예. 이게 지금 벌써 선거를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떠났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니까 마지막 사실 국민과의 대화라면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하는 문 예. 대통령이 정말 고개를 숙이고 정말 잘못했다고 자인을 더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전반적인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예. 대통령을 불편하게 만든 질문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런- 이른바 질문이 좀 이른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좀 질문이 맹탕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대통령에게 좀 까칠하다고 느껴지는 질문도 있었어야죠. 윤경호 의원님이 만약에 질문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질문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해서 예. 저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공급이 부족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예. 왜 우리 사회에 꼭 가진 사람들이 더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맹목적인 반대를 했을까? 아니 시장이라는 건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대로 더 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 그게 바로 공급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은 꽉 틀어막아 버리고 강남의 경우는 예. 절대로 뭐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도록 하고 그게 바로 오히려 그 지역을 더 폭등을 시킨 예. 결과가 된 건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는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라고 했던 그 점 때문에 예. 왜 불편한 질문은 다 빼버렸을까 이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 그리고 약간 좀 지적을 할 만한 지점들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기사 다시 보죠. 중앙일보 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이다. 굉장히 많은 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대비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다음은요. 어제 국민과에 대해서 나왔던 발언들 다른 내용도 좀 더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자, 뭐 주택공급 대책 좀 더 일찍 마련됐다면 아까 좀 확인해 봤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내각의 판단 신뢰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홍남기 부총리 손을 사실상 들어준 셈이죠. 물론 정리는 됐습니다만 내각의 판단이 맞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화자찬 비판 알지만 한국 모든 면에서 톱10이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이런 내용들도 어제 있었습니다. 최규철 편집위원. 어제 국민과 대화 전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취재도 하시니까 평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는 어떤 생각에서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까? 이것도 좀 곁들여져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국정 정책을 펴오고 예. 그리고 기자들을 패싱하고 아까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두 분 선배님도 계시지만 기자들을 패싱하고 대중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키죠. 기자들을 패싱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국내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다. 이 뜻을 지금 갖고 뭐 계신 그런 거예요? 것도 있고 예. 대통령은 아까 뭐 윤경호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곤란한 질문을 받기를 싫어하죠. 그것은 정치인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질문이 나오지 않죠. 대중들은 재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그리고 그러네요. 대통령이 답을 하면
반박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다른 순서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에 맥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나오지가 못하죠. 그것을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5년 내내 국민과 나는 정말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한다는 식으로 끌어왔습니다. 결국에는 뚜렷한 정말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은 국민이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보낸 5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 해결될 리가 난망합니다. 예.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와서 대통령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예. 똑바로 아셨으면 처음부터 공급 대책 세우셨겠죠. 하지만 수요 억제책만 계속 쓰셨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세금 많이 때리면 집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를 했습니다. 내 애한테 그냥 물려줄게. 나 이 집 안 내놓을 거야. 그러다 보니 매물은 잠기고 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그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매물이 잠기고 좋은 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자꾸만 그런 질문을 받지 않으니 예. 답변을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이런 전략은 대통령 스스로도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하고 예. 그리고 국정도 더욱더 막힌 국정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청와대로 쏠립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집니다.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청와대만 바라봅니다. 그건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지난 5년은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들과 직접 맞닿아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결국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대통령께서 뭐 남은 6개월 자신이 할 말이 많고 할 일이 많다고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 생각하십니다만 저는 정말 원하신다면 기자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정말 어려운 질문 받고 그리고 내가 난감한 질문 받아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모습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6개월 소통의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현직 기자시니까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기자회견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십니까? 물론 뭐 1월 초에 또 하시겠죠.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만 그건 뭐 기자 수백 명 모아놓고 또 재질문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뭐 서로 손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질문 나올 리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반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이라도 정말 랜덤으로 몇 명만 뽑아서 소인수 기자회견을 한다면 예.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것 묻고 그리고 제 질문을 통해서 대통령도 한번 말이 막혀서 한번 혼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통의 방식이지. 저는 지금까지 소통의 방식은 매우 실패한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시다. 그렇게 봅니다. 신경민 저도 이렇게 또 질문 짧게 제가 한 30초 딱 핵심적인 평가를 딱 해주세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 평가는 바로 이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포맷인데요. 저 포맷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가급적 많이 하고 이 후속 질문, 팔로우업 질문이라고 그러죠. 예. 팔로우업 질문을 미국 경우에 보면은 한 번 이상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럼 좀 깊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짧은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원형이죠. 알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약간의 아쉬움, 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쉬움들 지적해 주셨어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한 10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